여러분, 여름이면 열사병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열사병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쓰러지게 만드는 증상이 있습니다. 더위 속에서 갑자기 몸이 무겁고 말이 느려지고 손발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건 이미 더위 때문이 아니라 뇌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68세 남성 한 분이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려고 선풍기 앞에서 물만 계속 마시다 단 하루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분이 겪은 건 열사병이 아니었습니다.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평생 말을 못하거나 걷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증상이 더 무서운가? 이 증상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더위 증상 같지만 속에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약해지고 심하면 장기 기능이 순식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과 심장이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잃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뇌졸중 심부전저나 트류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열사병보다도 빠르고 치명적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32년간 심뇌혈관 질환과 노인성 응급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오성훈입니다. 매년 여름 열사병이 아니라 이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안전 지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열사병보다 무서운 이 증상이 무엇인지, 왜 60대 이후에 특히 치명적인지, 그리고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 3가지를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여름철 목숨을 지키는 생명 지침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 노후만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노후의 만세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매일 건강정보 받아가세요. 왜 여름에 열사병보다 더 치명적인 증상이 있는가? 여러분, 여름이면 무슨 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열사병이라고 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낮 최고 기온 35도, 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그래서 다들 나는 열사병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열사병보다 더 무섭고 더 빨리 몸을 쓰러뜨리는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마치 강도처럼 조용히 문 열고 들어와서 눈 깜빡하는 사이에 몸속을 휩쓸고 갑니다. 처음엔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오늘 좀 몸이 무겁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머리가 약간 멍한데.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잠깐만 쉰다고 눕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1시간, 2시간, 그리고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가 휘청하고 말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더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순간 몸속에서는 이미 뇌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안 통하고 심장은 이거 뭐야? 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세게 뛰고 몸속 소금과 물의 균형 전해질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증상이 비교적 눈에 보입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힘들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얼른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이 열사병보다 무서운 증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고 본인도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고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건 마치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조용히 발자국도 안 남기고 금고를 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늦어지고 혈관은 예전보다 덜 탄력적이어서 쉽게 수축하고 심장과 폐는 예전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전해질 균형이 깨져도 몸이 버티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증상은 단 몇 시간 만에 뇌졸중, 심부전, 폐부종, 전하트륨혈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열사병만 조심하면 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더 무서운 증상은 이미 몸속에서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왜 순식간에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사병보다 무서운 증상이 뭔지, 그리고 왜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지,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하트륨혈증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몸속 소금이 너무 희석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땀을 많이 흘리죠. 땀 속에는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 나트륨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물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에 물을 계속 들이키면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나트륨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뇌세포가 부어오르고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느려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이 과정이 몇 시간 만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응급증상입니다.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고 혈액이 국물 많은 국에서 걸쭉한 죽처럼 변합니다. 이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지나려면 심장이 훨씬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관은 더 조여집니다. 그 결과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나이가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땀샘 기능이 떨어져 체온 조절이 늦고 혈관 탄력이 줄어 쉽게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작은 온도 변화와 수분 전해질 불균형에도 몸이 크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곧 위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전하트륨혈증과 심뇌혈관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과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산소 부족으로 손상되고 심장은 더 강하게 뛰다가 지쳐버립니다. 결국 조금 더웠다는 단순한 상황이 응급차를 부르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조심해야 할 건 열사병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고령층에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위험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건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68세 남성, 무기력감 방치하다, 뇌졸중, 전조 증상. 지난해 한여름, 기온이 34도를 넘기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68세 남성 김모 씨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땀도 별로 안 나고
열사병 환자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했고 오른쪽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 그날 오전, 김 씨는 집 근처 텃밭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렸고 수분 보충해야지 하며 물만 3컵, 4컵 계속 마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약간 피곤해서 선풍기 앞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일어나려는데 몸이 무겁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하며 그대로 2시간을 더 누워 있었는데 그 사이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말이 느려지고 오른쪽 손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응급실에서 MRI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뇌졸중, 전조 증상, 그리고 혈액 내 나트륨 농도 저하저나트륨혈증가 확인됐습니다. 즉, 땀으로 나간 나트륨을 채우지 않은 채 물만 계속 마셔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고 그 상태에서 혈압과 혈액순환이 불안정해져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치료와 경과,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사병이 무서운 건 알았는데 물 많이 마시면 오히려 쓰러질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더위 속 무기력감이 그냥 피곤함이 아니라 이미 뇌와 혈관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평생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72세 여성인데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입니다. 72세 여성, 물만 마시다 의식 잃고 쓰러짐. 올해 여름 연일 폭염이 이어지던 7월 말이었습니다. 72세 여성 박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호흡은 얕고 빨랐습니다. 사건의 시작. 박 씨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건강은 자연 바람으로 지켜야 한다며 창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을 믿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물만 8컵 이상 마셨습니다.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후가 되자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가 띵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위를 이겨내려는 마음에 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화장실 가려다 갑자기 다리가 풀려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응급실 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됐습니다. 나트륨 수치는 정상 하함보다 훨씬 낮아 의료진이 이 상태로 1~2시간만 더 늦었어도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원인과 교훈. 이분의 경우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을 음식이나 전해질로 보충하지 않고 물만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몸속 소금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뇌세포가 붓고 뇌압이 상승하면서 의식 저하 발작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이후에도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여름철, 단순히 더위나 열사병만 조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나트륨혈증과 심내혈관, 응급 증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단 몇 시간 만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특히 이런 위험에 취약한지, 즉 위험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름철 열사병보다 무서운 증상이 특히 빠르게 심각하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벽이 이미 딱딱해져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와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겹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반대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뇌혈관을 막거나 터뜨려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장질환 환자.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에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조이면 심장은 좁아진 길로 피를 보내느라 2배, 3배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산소를 못 받아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용한 심장마비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당뇨병 환자. 당뇨가 있으면 혈관과 신경이 이미 손상돼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당과 탈수는 서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수분과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당이 더 오르고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져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같은 2차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공통된 특징. 이 세 그룹은 모두 혈관과 심장이 이미 약해져 있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회복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와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한 번에 오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위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사병은 뜨거운 열기가 직접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증상은 내 몸 속 약한 곳을 정밀하게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만은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여름엔 물 많이 마시면 안전하다는 상식이 왜 때로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안전하다는 착각. 여름 건강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뭘까요? 덥고 땀 많이 나니까 물 많이 마셔야 해요. 아마 평생 들어온 조언일 겁니다. 물론 물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가 아니라 잘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잘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그 물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왜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한가? 물을 많이 마시면 체온이 떨어지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땀과 함께 빠져나간 소금 나트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몸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세포 속과 밖의 물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뇌세포는 이 균형에 아주 민감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물이 세포 안으로 몰려들어와 세포가 물에 부른 스펀지처럼 부어오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뇌부종이라고 합니다. 뇌가 붓기 시작하면 머리가 띵하고 말이 느려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발작이 옵니다. 많이 마시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된다. 건강검진 때 정상이고 평소 운동도 하는 분이 여름에 물 많이 마시라는 말만 믿고 하루 종일 물만 들이켜다가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기름만 가득 넣고 필요한 엔진오일이나 냉각수를 안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요한 영양소와 전해질이 함께 보충되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이유. 젊을 땐 나트륨 균형이 조금 깨져도 몸이 금방 조절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심장과 혈관도 균형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빠르게 낮아지면 회복 속도는 늦고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결론. 여름철 수분 섭취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물만 계속 마시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소금기 있는 음식이나 전해질 음료 혹은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평소 건강하니 물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다음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소 건강하니 괜찮지 않나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검진도 정상이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젊을 때부터 여름이면 물 많이 마시고 더위도 잘 버텼는데 이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여름철엔 가장 위험한 방심입니다. 건강해 보여도 몸속은 달라져 있다. 60대가 넘어가면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혈관 탄력, 심장 박동 조절, 신장의 전해질 조절 능력은 20대, 30대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즉, 같은 행동을 해도 젊었을 때와 몸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땐 땀을 많이 흘려도 금방 나트륨을 보충하고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절 속도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뇌와 심장, 폐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더 위험한 이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여름철 저나트륨혈증이나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온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평소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경고 신호를 피곤해서 그렇다고 무시하고 증상이 있어도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고 병원에 오는 시점이 늦습니다. 결국 발견이 늦어져서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진행된다. 여름철 저나트륨혈증과 심뇌혈관 문제는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던 분이 점심에는 어지럽고 저녁에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경우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어르신이 여름철 수분 전해질 균형과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수분을 보충하고 여름을 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안전한 수분 전해질 보충법 3가지. 여러분, 여름에 수분을 보충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못 알면 그 물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억하기 쉽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보다 나누어 마시기가 중요합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서 그 이상은 바로 소변으로 배출돼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 나트륨 농도만 희석될 수 있습니다. 방법: 한 컵 200ml씩 한두 시간 간격으로 자주 마시기. 아침 기상 후, 식사 전후, 오후 간식 시간 등으로 나눠 마시기.
목마를 때만 마신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세요. 여름에는 땀과 함께 소금,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이 전해질은 근육과 신경,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방법: 땀을 많이 흘린 날엔 이온 음료를 한 컵 정도 마시기, 국물, 김치, 미역국 등 적당히 짠 음식 곁들이기, 수박, 토마토, 바나나 등 칼륨이 풍부한 과일 섭취. 단, 신장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보충. 셋째, 수분 보충과 체온 조절은 함께 해야 합니다. 체온이 높으면 마신 물이 금세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몸을 식혀주는 것이 물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방법: 실내 온도 26도에서 28도, 습도 50%에서 60% 유지. 바람은 직접 몸에 닿지 않게 벽이나 천장 방향으로. 땀을 흘린 뒤 바로 찬물 샤워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몸을 식히고 미지근한 물로 씻기. 정리: 물을 마시는 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몸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챙기고 체온 관리까지 병행하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 뇌졸중, 신부전 같은 심각한 질환까지 막아줄 추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신부전 막는 생활 습관. 여러분, 여름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라는 일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런 분들을 매년 여름마다 수없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첫째, 한낮 더위와 직접 바람을 피하세요. 여름 폭염 속에서 뇌졸중이나 신부전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대부분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의 강한 햇볕과 열기는 혈압을 갑자기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방법: 외출은 반드시 오전 10시 이전이나 해가 진 뒤로 미루기. 양산, 넓은 책 모자, 얇지만 긴 옷으로 피부 보호. 이동 중엔 그늘, 시원한 상점, 은행 로비 같은 시원한 공간에서 쉬기. 에어컨 바람을 바로 맞지 않고 방향을 벽이나 천장으로. 둘째, 무운동은 위험하다. 짧고 규칙적인 움직임. 더워서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의자나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이건 신부전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분들에게도 위험합니다. 방법: 하루에 2~3번, 10분에서 15분씩 집안에서 가벼운 걷기,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조금 나는 정도면 충분.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하니 피하기. 셋째, 여름철 약물 복용 관리.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위와 약물의 영향이 겹치면 혈압과 혈당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 여름철엔 복용 시간 용량을 주치의와 재점검. 이뇨제 소변 배출약을 드신다면 수분 보충 계획 필수. 약 복용 후 어지럼, 두근거림, 심한 피로감이 있으면 즉시 의사 상담. 넷째, 작은 이상 신호에도 즉시 대응하기. 여름철 응급 환자의 절반 이상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름의 피곤함, 어지럼, 두통, 말 느려짐, 가슴 두근거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뇌와 심장의 구조적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쉬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즉시 활동 중단 시원한 곳에서 휴식 병원 연락. 혼자 사신다면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망을 만들어 두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뇌졸중과 신부전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해 기온 변화와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겹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는 회복이 오래 걸리고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여름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하는 환자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에는 아쉬움, 후회, 그리고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한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후회가 여러분 몫이 되지 않도록 오늘들은 생활 습관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한마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름이면 누구나 열사병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무서운 건 전하트륨혈증, 뇌졸중, 신부전 같은 조용한 응급질환입니다. 이 병들은 갑자기 땀이 많이 나거나 얼굴이 벌개지는 경고 없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점심에는 어지럽고 저녁에는 응급실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4가지.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마시기. 땀을 흘렸다면 전해질과 수분을 함께 보충하기. 더위와 직접 바람 피하기.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어지럼, 두통말, 느려짐 같은 작은 신호도 즉시 대응하기.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매년 같은 장면을 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후회와 안타까움. 그 후회는 결코 여러분 몫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름 건강은 절대 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대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마지막 당부. 이번 여름, 시원함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 들으신 내용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여름과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만세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건강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 노후만세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